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 딱 이 시기쯤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하마스라는 단체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저번 주에 있었던 장을 지배하는 소식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하마스가 욕을 처먹으면서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원래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이 원래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영상이 갑작스럽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작스럽게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던 이 가자 지구에서 갑작스럽게 하마스라는 집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얌전히 축제를 즐기고 있던, 이게 딱 작년에 이스라엘 축제 때 모습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프라이드 트라이브의 부족의 축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모로 축제를 잘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EDM 페스티벌에 가까운 형태의 축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공격하는 사태가 발현을 했고, 그게 이전에 앞서서 길을 막고 사람들 못 도망가게 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60여 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학살을 하고 100여 명 이상을 납치를 하고 이스라엘에 여기에 신경 쓸 수 없도록 5,00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더 많은 빌딩에 데미지를 입히고 사실상 아이언돔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낸 게 바로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자체는 전역이 원래 전쟁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지역이고 사실상 항상 전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주변이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스라엘도 빡쳐가지고 지금 현재 하마스의 미사일을 날려서 왼쪽 아래 보시면 빌딩들이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빌딩들을 무너뜨리고 백린탄을 쏘고 민간인 보호소 공격하고 지금 하마스에다가 이렇게 경고를 날렸죠. 너네 떠나라. 지금 120만에 해당하는 하마스에 있는 인원들 떠나지 않으면 박살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 쪽도 완전 막가파로 전쟁에서 금지된 미사일은 백린탄이라는 것까지 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 백린탄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백린탄이라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게 인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미사일인데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팍 하고 떨어지면은요, 이게 몸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판 아마테라스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물을 부어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내 몸이 타들어가는 걸 나는 보고 있어야 돼. 이걸 끌 방법이 없어. 이 불이 붙었으면 나는 그냥 죽는 게 거의 확정된, 혹은 내 몸이 불타는 게 확정된 걸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요게 악명 높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불이 붙는 걸 공기로 흡입하기만 해도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린탄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금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화났는지 지금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양쪽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사망자만 2,000여 명에 부상자가 약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현재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본 게, 이 하마스라는 게 어떤 집단이냐. 하마스라는 집단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강경파 정당, 민주당, 공화당처럼 정치 정당입니다. 정치 정당이다. 무장단체가 같이 합쳐진 게 바로 이 이슬람 강경파에서 활동하는 하마스라는 집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집단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도 하고 내정도 하고 내부적으로 정치도 하는 집단이 바로 이 하마스라는 집단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가자 지구라는 게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지만 위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얘네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부속 같은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라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명분을 잡고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자 지구 내에서요, 민주적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에요. 의외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으니까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가자 지구는요, 사실상 절대적인 지지를 팔레스타인 온건판 자치정부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마스에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팔레스타인에는 원래 온건파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의외로 자기네만의 정부가 존재해요. 다만 부패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부속 국가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레스타인의 경제는 이제 고도의 발전을 이룬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GDP는 10분의 1 수준이고요. 1인당 GDP는 거의 15분의 1까지 차이 나고, 재정의 대부분, 특히 공무원의 월급을 미국, 이스라엘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을 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통제해서 자기들 몫을 가져가고 그 다음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경제 자체가 이스라엘 경제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는 서안지구의 수자원은, 이 가자지구에 있는 수자원은 이스라엘의 소유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인들은 마음껏 물을 파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되는데 반해서 팔레스타인 혹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수자원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원들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피폐할 수밖에 없고, 이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스라엘의 부속인데 내부적으로 불만도 쌓이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부패까지 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핍박받을 때도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까 이 하마스라는 단체의 꼬임에 넘어간 거지. 사실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된 게, 하마스가 이슬람 복지 활동을 통해서 니네 나만 믿고 따라와, 팔레스타인 온건파 우리랑 맞지 않는다, 우리는 강경파로 간다, 우리는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게 이 하마스의 이슬람식 복지와 구호 활동과 보호 활동을 제공을 하는 집단이 바로 이 하마스라는 집단입니다. 다만 이게 구호와 보호로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얘네들이 구호와 보호 활동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 독립 활동을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만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니네들이 감히 팔레스타인 영토에 쳐들어와서 니네들 마음대로 독립선언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니네들이 없어질 때까지 무력 시위를 하겠다. 우리는 자치 독립이 아니라 니네들을 몰아내겠다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선이 좀 넘게 되는 발언까지 되는 게 이 바로 자치정부가 하마스라는 집단입니다. 사실상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안이 없는 하마스라는 집단이 떠나가고 나서는 결국 부패된 정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 얘네들 자체도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바로 집단이 이 사실상 하마스라는 자치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에 묶여서 이 가자지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하마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1987년에 결성 창단을 해가지고 2007년부터 가자 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까지 테러리스트로 지정이 되기 전까지 2007년부터 다수 정당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미국의 다수 정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뽑힌 다수 정당이 바로 이 하마스입니다. 근데 어느새 얘네들이 미국과 이스라엘로 붙어서 테러리스트 지정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자 지구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얘네들이 테러리스트 지정이 됐고, 그리고 75년간 10차례 전쟁을 했는데 총 3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역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재 상태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좀 재미난, 좀 중요한 게, 이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빵에 가까운 존재죠. 이스라엘이 대통령도 있긴 한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워낙 입김이 진짜 강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9대 총리고, 현재 세 번째 집권을 하고 있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내에서 집권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본인이 좀, 뭐랄까, 오랫동안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지도는 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21년, 경제 불황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닥쳤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각종 비리가 드러난 시점이 2021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선거도 경제 불안 때문에 패배했고, 비리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고, 부정부패 의혹이 있고, 경제 불황이 있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얘네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권력을 줄이는 조치, 한마디로 어느 정도 독점이라고 하죠. 다시 또 당선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 이 알 아크사 모스크 진압 사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불리는 이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 모여서 원래 이슬람 애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시위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초강경파입니다. 사실상 트럼프보다도 강경한 인물이 이 네타냐후 총리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인물도 이슬람 애들 다 쫓아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 지지자예요. 근데 얘는 권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서 잘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비리도 밝혀지고 나는 앞으로 망하게 되는 거야. 네타냐후 총리는 그래서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극단 조치를 취해요.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 지금 저 알 아크사 모스크를 포함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을 강제 이주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자치구야. 너네들 다 꺼져라고 아랍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격렬한 시위가 나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때려잡아요. 경찰로 중국이 자기 내부에서 있는 시위를 때려잡듯 이스라엘도 사람들을, 이슬람 사람들을 아주 때려잡는, 이걸 알 아크사 모스크 진압 사태라고 하는데, 사실상 200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나와서 시위대가 피신해 있는 교회까지 도망가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때려잡는 사태까지가 나오게 돼서 사망하는 사태까지 나왔고, 문제는 얘가 말씀드렸지만 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경파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환영하는 편이죠. 근데 그렇게 때려잡는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박수를 쳐준 거지. 그 장면이 방송에 송출이 되면서 아주 팔레스타인 여론이 아주 커다랗게 분노했고, 거기서 하마스가 로켓포 공격, 말했지만 하마스는 자기네들을 팔레스타인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격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라면서 미사일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가지고 제3차 중동 전쟁 이래로 사실상 예루살렘 광구에 편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애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됐고, 팔레스타인 여론에 대해서 이 들끓는 여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시작이 됐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어차피 아이언돔, 여러분들 사건 생각나죠? 아이언돔이 미사일 막아주는, 차차차차차 막아주는 그 영상 있잖아. 그때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때가 이 알 아크사 모스크 진압 사태 때 나오게 된 건데, 그때 이후로 잠전이 지내고 있었 하마스였는데 그 폭발이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표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일단은 명분이라는 게 없는 전쟁은 없는데,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인 게 바로 진압 사태가 그중 하나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장기전으로 가면 상대가 안 됩니다. 자, 하마스 같은 경우는 병력이 최대 3만 명이 제대로 된 훈련이 돼 있지 않고 특수부대원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술도 부실하고 사실상 싸제라고 하죠. 싸제 미사일에다가 제대로 된 자원도 없고 버틸 만한 자원도 없고 이스라엘 물과 전기를 끄면 가자 지구에 물과 전기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17만 명에 예비군은 46만 명, 병력은 63만 명에 핵무기 보유했고 전투기 600대, 탱크 2200대, 지난해 방위비 지출액 234억 달러, 미국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사실상 미국이 항모전단을 보내서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장기전으로 갔을 때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하마스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실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알-아크사 모스크 진압 사태다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유 왜 지금 했어야 됐을까? 지금 해서 여론도 안 좋고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쓰레기같이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한들 요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독립운동이 플러스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는 이유 자체는 최대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인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치워두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네타냐후 총리가 인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강경하니까 얘네 내부에서도 젊은 층들은 의외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온건파가 생겨가고 있었어요. 온건파가 생겨가면서 야 왜 전쟁을 해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점에서 공격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물론 네타냐후 총리보다 장군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외부의 적이 생기다 보니까 또다시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의견이 야 우리 서로 잘 살자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쪽의 의견이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넘어와서 야 피해 복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쪽으로 의견이 몰리고 있고 사실상 가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과 전기 여러 유틸리티 대부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거라서 이스라엘이 없으면 제대로 된 물자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자폭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하마스 고사작전이라고 해서 전기, 물, 식량의 바닥이 나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민간인들도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국가들도 원조 중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팔레스타인 정부도 그래서 손을 뗐죠. 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저기 하마스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뗐고요. 인도적 재난지원금 다 중단하면서 물, 전기도 다 끊기고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왜 그러면 하마스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종을 확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얘네들이 한 번 더 네타냐후가 혹시라도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소강경 이 정책 자체가 바뀌지가 않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 당연히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명분으로 쓰이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이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성공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분열이 나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상 외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어마어마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전쟁 그만해라 부패한 정치인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법부 권한이 축소되고 있고 강경과 온건파가 싸우고 있고 경제 불황이 겹쳐서 약해지고 밖에 신경을 못 쓰는 시점 공격해도 통할 수 있는 시점이 별로 없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원래 감찰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공격이 바로 이번 공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제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아랍 국가들이 원래는 이 같은 이슬람권이라 다들 뭐 하마스하고 다 같은 형제 동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온건파가 있고요. 국가별로 같은 종교긴 하지만 서로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 바레인, 유에인도, 수단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면서 이슬람의 대빵이라고 불리는 사우디도 야 미국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는데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 정상화를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도 화해 무드로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애들하고 다 똑같이 친해지게 되면 하마스는 그냥 정치 집단, 정당 집단이 아니라 왕따,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야. 자기네들은 더 이상 외교를 어차피 할 수도 없는데 애초에 자기네들은 힘도 많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왕따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몰락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한탕 걸어보느냐에서 얘네들이 한탕 걸어보는 거를 선택을 한 거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가 됐건 민간인 학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마스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 개인적인 의견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뭐가 명분이 됐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백린탄 쓴 거 정말 쓰레기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세 번째 이유를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쟁 이후에 헤스볼라가 실질적으로 싸움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실행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 외교 다시 진행해 볼까를 멈췄습니다. 아예 올스톱해버렸어요. 사우디가 우리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화하던 거 이제 그만둘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약간 화가 났어.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란 같은 경우는 하마스 공격의 배후 세력이 아니냐라는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이란이 하마스를 지지한다. 근데 우리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란과 미국의 외교가 악화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하마스가 이거를 통해서 얻어간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신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여론을 다시 또 자신들에게 모아오는 서방 세력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자신만 좋고 전 세계에는 안 좋지만 하마스라는 곳에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요번에 가장 중요했던 일들을 짚고 넘어갔고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공격 행동 자제해달라. 이스라엘 제발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 카타르, 이집트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해서 여러모로 너네들이 차별을 하던 게 책임이 사실상 존재하기는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마스란 곳도 제대로 된 곳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차별 활동을 한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이게 현실과 이상주의의 괴리긴 한데 저렇게 무력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얘네들이 목소리를 낼 방법은 없었겠지만 반대로 저렇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튼 이런 것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미영프 독 이탈리아는 결국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마스의 공격을 악이다, 학살로 규정을 하고 사실상 항모 전단까지 보내주는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왜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었을까요? 결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석유 전쟁입니다. 이게 만약에 확전이 될 시에 헤즈볼라 참여하고 이슬람 국가 참여하고 사우디랑 이란도 미국하고 안 좋아지면은 결국 유가가 폭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급이 중단이 되고 얘네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오일 자체가 전쟁에 쓰이기도 하다 보니까 유가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미국과 외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화해 무드에 가고 있었는데 외교에 압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서 50% 이상의 이유는 바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전쟁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원래 자금 동결 풀어줬던 거 다시 또 우리가 가져가겠다. 니네들 돈 졸라 많나 보다. 니네들이 계속 하마스에 지원을 하니까 계속 전쟁이 나니까 우리는 이런 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너네들 자금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란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 채권의 발행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항모전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여기에다 추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보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방산주에 돈이 몰릴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의외로 하원의장이 없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하원의장이 존재해야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임시하원의장입니다. 임시하원의장은 원래 하원의장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값도 오르게 되고, 아무래도 달러를 제외한 자산들, 주식을 제외한 자산들, 안전자산들이 오르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죠. 이렇게 모든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